장기로 롱런할 수 있고,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하차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도 지정원들 이제 다 공유하고 했을 때 살아계신 분들이 서바이벌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수가 남긴 했는데 그 남은 소수는 결국엔 다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이 책에 효과인지 아니면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는 제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데 정말 그게 열심히 하는 그런 동기부여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편입니다. 그게 뭐 하루를 마무리하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아침에 저처럼 써도 되는데, 한번 꼭 진짜 일주일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100번만 반복하면 1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자, 여러분들 이제 클로징 시작할 텐데 다들 오셨죠? 자리에 옆에 계신 동료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징, 우리 잘하는 설계사와 못하는 설계사, 제가 봐온 결과 특징이 있어요. 우리 승현 팀장님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정원사님과 마찬가지고.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죠. 어머니 이렇게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나요? 승현 팀장님? 하는 편이죠. 이게 근데 설계사가 고객한테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그 얘기를 못해요.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발생하고 0과 1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건데 2차 때 우리 만나서 확신을 가득 찬 채로 저는 눈에서 레이저 이글이글 레이저가 나와요. 사기꾼이 사기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저 지금 확신에 가득 차 있잖아요. 당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어요. 심리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졌는데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신감 없는 면모를 보였을 때 고객이 신뢰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보 설계사들은 그 말 한마디도 되게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면은 고객들도 인지를 해요. 이 사람이 이게 맞는 건가? 그러하여금 본인도 확신을 못한다면 그 상품을 가입하고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확신한 채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은 너무 이제 어쨌든 교육안이니까 좋게 됐는데 지금 어쨌든 보험료 줄이고자 하는 목적들도 있고 보험료가 똑같더라도 보장이 좋아지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요. 승현 팀장님 오늘 제가 유튜브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단은 칭찬을 하면서 저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밤새서라도 모든 보험에서 다 비교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거 계속 며칠 동안 골똘히 보고 있자니 저희 그 동료분들이 와가지고 뭐 어때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냐라고 보더래요.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잘됐다. 보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병력 때문에 안 돼갖고 너무 아쉬운데 이분은 너무 좋아하시겠다라고들 다들 하시거든요. 라고 확신과 칭찬을 주는 거예요. 보험 특약 어떻게 개정이 되고 이런 내용 몰라요. 내가 굉장히 설명해도 이게 짧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면 다 보험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신과 칭찬을 주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계약했다는 가정하에 프레임 이동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은 50만원 내주던 분이 30만원을 보험료가 줄었는데 어머니 일단 보장 좋아진 것도 당연하지만 어머니 20만원씩 매달 절감을 했어요. 보험료를. 그러면 이 보험료 어머니 어차피 내가 지금 그냥 주면은 이거 절감한다고 내가 투자나 뭐 한다고 해서 아낀 만큼 뭔가를 하지 않을 텐데
이걸로 다른 분도 제가 금리 높은 저축 안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이동에 계약했는데 너 이거 계약하고 절감한 걸로 넌 뭘 할 거니? 라고 반문을 하면 이미 했는데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라고 프레임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그 대안도 내가 주는 거죠. 아 이거 절감한 거 어차피 그냥 써버릴 텐데 그 돈을 지금에 조정할 때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노후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단기납 같은 것들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 그 사람 주변을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수협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있었다. 그럼 보통 금리가 이금융권을 높잖아요. 그리고 예금자금 되고 하니까 제가 오면서 봤더니 새마을금고의 특판 상품 5%짜리 어머니 20만원까지는 되던데 이런 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어머니 보험의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 하시던지 아니면 저기 금리 높은 예정책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돈 절감하는 거 오로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했는데 이거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을 발상에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신과 칭찬과 더불어 프레임 이동을 시킨다. 그래야 클로징이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얘기를 하면 뭐 제스처나 행동들 뭐 말투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막 보다 보면 그렇게 지금 자세가 바뀌거나 방어가 생기거나 뭔가 이제 힌트를 주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이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경청하라고 두 개인 거거든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들으라고. 그래서 고객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하면 하는 이유,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건을 물어보거나 보험료 사후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고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내 말을 또 집중해서 듣지 않아. 이거 계약하라는 말투로 내가 바뀌니까 좀 이 사람이 좀 방어 기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우리 노트지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저희도 지사님이 또 이제 그 메모판을 3개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병력이나 여러 가지 인적사항 이런 것도 적고 하는 그 판에 계약을 안 한다는 이유들을 1, 2, 3번 계속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적으세요. 바로 오케이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하면 또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걸 또 묻지 않거든요. 명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야 답변을 주지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속마음을 꺼내갖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계약 체결률이 올라가거든요. 보통의 경우 제일 많은 게 우리 이제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또는 그 종업계 지인이고 이런 거는 제가 화법을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필살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교육을 들음으로써 30 내지 50만 원은 더 늘어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플레이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구절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 한대. 왜 안 하냐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밀당을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듯이 이 사람과 나와의 얘기를 한 발 물러섰다가 갔다가 밀당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좋은데, 나는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던데, 진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내 있는 속마음 다 얘기해줬으니까, 제가 어머니 얘기를 누군가한테 가서 한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주변인들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 본인의 속마음을 꺼내는데, 이유가 이거였어요. 배우자가 보험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근데 보험을 계약하면 증권이 오고 그리고 뭐 연락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속마음 진짜 내가 이걸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안 했던 분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거를 해결해주면 계약을 하시겠냐? 라고 물어봤죠.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머님 지금 미용실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여기 매일 들락날락거리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사 이제 보험회사 고객 등록 카드에 자택 말고 회사 주소지가 있고 모니터링도 전자로 진행하면은 뭐 연락이 갈 일도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진행하시죠 했더니 계약을 했어요. 이 얘기를 끝끝내 내가 왜 안 하냐라고 묻지 않았다면 이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항상 본인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또 위해서라도 내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1번, 2번, 3번 다 적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해결을 해줬는데 안 했다. 그러면 진짜 속마음을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게 여러분들 오늘 이 제일 중요한 활용 점정이죠. 어떤 것부터 할까요? 배우자부터 할까요? 보험 설계사부터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안 낀 사람 없죠? 보험 설계사가 40만이나 있어요, 무려. 등록 인원이겠지만은 그 중에 50%는 가동 아닐까요? 그죠? 50%라고 가동을 한다고 보면 5천만 인구 중에 우리 주변에 뭐 아줌마들 만나고 아저씨들 만나고 누굴 만나도 아 나 설계사 누구 알아 혹은 전화로 가입을 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지인을 통해서 했다면 어떻게 계약을 했냐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 제가 겪어보니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 보험을 잘못된 걸 본인도 알아. 근데 이 사람이랑 관계가 특수한 경우죠. 소원하기가 싫어. 연상하는 게 체면 구기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랑 관계가 바로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본인과 설계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해소가 되면 문제 없이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대! 난 그것만 문제고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시구가 좋다.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실버 고객이었으니까 고객과 이제 그 설계사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만드는데 저는 조카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들은 60대잖아요. 60부터 69세 사이니까 조카가 이번에 보험을 시작했는데 직접적으로 설계사 우리 프로필 다 돼 있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화를 걸어요. 전화번호를 받아서 아버님 제가 이분이랑 연상하는 거 그거만 피하면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누구누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삼촌이 또 이제 제가 보험 설계사 이번에 시작하게 됐는데, 자기 것도 한번 그냥 봐달라고 해서 리모델링안을 만들고, 제가 또 이제 우리 선배님께 또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계약 해지를 하면, 같은 업계,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너무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사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험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겪다 도저히 너무 안 돼서 힘들어서 제가 폐업을 하고 이번에 보험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삼촌이 지금 보장문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우리 이제 누가 해줘서 이 사람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선배님 제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만나 뵙고 소고기라도 사드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선배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거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는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응용을 안 하면 저도 고업적자고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도 매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노하우 전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본 결과 열에 7명은 무조건 계약을 해요. 7, 8명은 무조건 해요. 근데 안 됐던 사람들은 정말 특수한 관계 있죠. 직계가족. 이런 거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손해 보더라도 근데 안 돼. 이러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사전에 언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내가 보험 설계사인 걸 노출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지회차가 얼마 안 된 거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부렁이에요. 왜냐면 3개월차 유지했다고 하는데 해지하면은 120% 환수예요? 아니죠. 90% 환수예요. 그러면 고객한테도 인지시킬 때 이거를 해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100만 원을 안돼 드렸는데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90만 원을 내가 받고 쓴 거지. 어쨌든 10만 원의 이득을 준 거예요. 그럼 결국엔 도움을 주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안심을 다 사놓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적은 아니에요. 무적은 아니지만 많은 높은 확률로 설계사 생긴 고객들 박살낼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만원, 50만원 진짜 늘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고객 중에 설계사 안 낀 고객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강한 고객을 다 포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놔버린다? 이거는 안 되더라도 시도는 꼭 해보셔야 돼요.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사는 이렇게 저는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남녀의 특성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 중에 큰 거는 남자가 관리를 하고 작은 부분인 보험은 여성분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를 만났는데 배우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대. 이거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현 팀장님. 저기 쓰는 것처럼 같이 좀 볼 수 있게 최대한 얘기를 해보는 방향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 배우자 설득? 어떻게 해요? 직접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만나죠. 그러면은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의 정보를 듣고 팩트 파인딩을 해서 이 사람의 상황별로 맞춤 옷을 입히는 설계를 거쳐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는 없어도 되고 이런 걸 알고 있고 누구한테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 번호를 주시면 제가 전화하겠다고 해서 번호를 실제로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설득이 되면 바로 계약돼요. 근데 이게 지금 주기 싫다,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언급을 하고 말은 하는데 전화를 바로 받고 거기서 내가 설득을 하고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 받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절대로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일정을 만들어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TA 하듯이 장소 그리고 뭐 시간 선정해가지고 만남을 가져요. 만남을 갖는 거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지 물어봐 주시고 알려주세요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확인하고 연락 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 오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설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열심히 짜가지고 톡으로 보내서 이거 한번 검토해보고 연락 주세요. 연락 줄게 라고는 얘기하죠. 그건 예의상 차리는 거고 저는 90%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많은 사람의 응모를 판다고 내가 먼저 컨택하고 시도를 해봐야 돼요. 시도를 해서 정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알아서 하는 경우 없을까? 이것도 많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딩도 중요한 게 어머님 제가 대성복지학회 여길 게 아니라 저 보험 전문가거든요. 정말 제가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노출되는 공인이에요. 제가 방송 출연해서 자주 하는데 저 얼굴 보면 누가 아실 텐데 그 대단한 사람인데 저도 제가 보험의 사명감을 갖고 일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 보험 진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나중에 노후에 대비가 되죠. 그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말씀 전화하러 가는 거니까 절대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 잠깐 만나서 얘기는 드릴게요. 이 보험이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정을 잡아요. 로스가 안 되게
어머니 아버님 같이 보면 자택이 좀 편하시잖아요 하고 집에서 보통 만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겠다면 알겠습니다 연락주세요 하고 끝내요. 설계사들이 집요해야 돼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물어보고 정말 이제 생각해보겠다는 게 이제 잘 모르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금 이 보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도 자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지금 이 보장 분석해서 제가 리모델링을 가져온 게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좋아지고 보험료도 내려가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공격하겠죠. 누구나도 당신은 본인은 알 거다. 누구라도 좋아지는 거 아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본인 얘기를 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다 이제 메모 편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때 가서 또 까면 우리 티 할 때는 또 안 걸리면 얼마 받고 뭐 내심질환 수술하면 얼마 받고 병신되면 뭐 어떻게 보상해주는 거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또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억만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제 뭐 인지나. 그래서 항상 칭찬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셨는데 이거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렇게 지금 잘못된 거 지금 제가 조정 잘 해드렸으니까 우리 가족들 진행 같이 해드릴게요 하고 내가 이제 한 번 더 프레임 일어났는데 너무 잘했으니까 노후는 당신 무릎이는 끝난 거고 당신은 귀인을 만난 거다. 너무 잘했어요. 칭찬을 하면서 당신 이렇게 조정 잘한 거 가족들도 같이 진행합시다 하고 내가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족들도 봐주세요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그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는 내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로징 후에 이게 필살기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유지율도 높여야 되고 계약 폐지하면 어떤 환수가 있잖아요. 유지 해체별로 에스컬레이터로 떨어지지만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번호 다 차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연락처에 보험이라 검색하면 다 나와요. 보험, 화재, 생명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명분을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평생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해드렸고 너무 잘 하셨는데 어머니 어쨌든 막 까보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이제 한 사람 같으면 뭐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한 건데 지금 불필요한 연락처 제가 다 삭제해드릴게요 하고 다 차단을 하는데 좀 이제 묻겠죠. 진짜 직계가족이면은 혈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단하면 안 되니까 뭐 진짜 친한 지인이나 이런 거 차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DB를 남겨서 이제 계약한 설계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TM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차단을 합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서 다 차단을 해요. 그러면 유지율이 높은데 저 우수인증 설계사거든요. 우수인증 설계사 조건이 유지율도 보잖아요.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약보다 중요한 건 소개고 우리가 소개 시장으로 매월 200만원씩 체결을 하면 200~300씩 하면 DB업 하실 분 계신가요? 전 없다고 보거든요. 하실 거예요. 욕심 많은 분들 하겠지만 내가 그냥 편하게 그 사람들 만나서 매월 빠지지 않고 200씩 해.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할 거 같아요. 근데 그 소개를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우리 지금 차장님 고민이다. 아직 기고객들한테 소개를 한 명도 못 받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어떻게 받으면 효율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좀 구체화적인 시각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계약을 딱 했어요. 2차 시점에서 모니터링까지 끝내고 묻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도움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후자를 선택을 해요. 도움 받았지. 그래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할 건 만족하는 시기니까 계약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 도움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냐? 어머니, 원래 협상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200만 원 받고자 하면은 150 얘기하면은 추구도 200 못 올라가죠. 300, 400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좀 테이블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어머니, 지금 최근에 연락한 분들 이제 카카오톡 한번 켜주시고요. 카카오톡 핸드폰 빼서 채팅창에 들어가. 친구 말고 채팅창에 들어가면은 최근에 연락했고 내가 영향력이 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머니 여기서 5명만 소개해주세요. 5명만 소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해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 명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안 소개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 좀 부담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들도 해요. 제가 소개받는 사람 월요일, 화요일 중에 다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 지금 보장분석 받으면서 보험료 내려오고 보장 늘어나고 한 것처럼 갑자기 이제 주변 사람들이 혹은 아프거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 보험금 못 받거나 하면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 5명 말씀드렸는데 5명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3명만 해주세요. 하고 카카오톡 이분 김순자씨 이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구예요? 아 이분 해줘 하고 쪼는 거예요. 얘기를 해. 아 그러면 진짜 딱 한 명만 그러면 언니 가족들 우리가 구성원들만 얘기하면서 캐치를 했죠? 그럼 친언니 한번 봐줘요. 친언니가 혹시 그런 상황에서 돈 못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제가 전화를 드릴 때에도 어머니 부담 안 드리고요.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전달을 하시면 되냐면 계약 절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만나보니 제 보험료 내는 거 보장 늘어나고 보험료 줄이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절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점검 체크만 해드리고 온다고 그렇게만 전달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어머니 또 제가 실수하겠어요. 실언 절대 안 하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 소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과 1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못 받는 경우 태반입니다. 근데 해서 받으면 그게 한 달이고 12달이고 쌓였을 때 우리 지금 농담 할 거죠? 장기로 저 지금 6년, 7년 차 넘어가는데 계속 하고 해봤더니 그게 일어났고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큰 거예요. 롱런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에 있는 채팅창 목록으로 들어가서 이분 소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돼요. 정말 돼요. 그리고 증권 전달을 하러 가잖아요. 우리 증권 전달하러 가면서 뭐 이제 당비현이니 아니면 만원짜리 상해니 단기나 연금이니 뭐 종신이니 이런 거 가져가겠지만 그때에도 계속적으로 소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소개 요청을 했을 때 나오는 거지 고객들은 내가 소개받고 싶은지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하다 보면 연락 오고 보험금 청구해달라 어쩐 연락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막 청구 들어오는 게 하루에도 뭐 많이 들어오면 막 5건, 6건 들어오거든요. 이게 고객 퇴치 방법이면서도 소개받는 방법이 있어요.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머니 저 이제 힘든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안 들어요. 했죠. 서류 받았죠. 청구했죠. 청구해서 지급되면은 알림부터 보잖아요. 그럼 어머니 얼마나 땡땡땡 뭐 이거 잘 들어갔고 받으셨죠? 어머니 소개해주세요. 하고 계속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가 청구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해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연락이 안 온다. 그럼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3방을 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나온다. 그래서 꼭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월 한 번씩 문자를 보냈는데 뭐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뭐 무더운 여름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험이 사실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궁금한 거고 보상을 계속 신경 써주는 걸 고객이 안다면 나는 정말 좋은 설계사 만나서 잘 관리받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보험금 암 진단 받고 하다못해 용종
뭐 실비, 언어치료 이런 거 오는 곳마다 없으면 인터넷에 가공해서 만들어요, 사실. 제 거 아니어도 가짜로. 인적사항 가리면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매월 문자를 보내는 게 지금 한 5, 6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과거에 23년도 11월 달에 윤정호 지사님을 통해서 제가 DB손해보험의 물리치료 플랜을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계속 문자만 그냥 보상을 보내다가 상품화를 딱 보내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했다고 보여준 거 아니고 제 최고 기록은 450입니다. 어쨌든 230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건수가 82건이잖아요. 그때 제가 한 64건을 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고객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삼성전자가 애프터 서비스 AS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룩하고 지금 뭐 TSMC를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의 첫걸음이 저는 AS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하고 끝이에요,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근데 저는 제가 프라임에 지금 남아있는 이유도, 저도 지금 이직해서 거기 가면은 저 이제 팀원들이 6명이 감축이 됐는데 오버랩핑 받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근데 저는 제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AS도 해줘야 되고, 근데 고객을 못 뽑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철학과 신념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주면 그 고객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자연히 소개로 나온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끝났는데, Q&A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조카 필살기 쓰시는 거는 보통 고객 앞에서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연락처 따로 받아갖고 같은 거 연락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서버가 있면 바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 관계는 예를 들어 일반 부장부석 만나서 하면 사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토리가 내가 만들어가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면 진짜 일말의 그 조그마한 아쉬움도 안 남아요. 그럼 나는 다른 일을 더 열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이거 해보시면 안 되는 경우의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이 10명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안 될까요? 업적 자연히 올라갑니다. 시도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저도 에너지가 빠지는데,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 그거는. 질문 있으신 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네,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